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이노베이션 굿바이 소송 배터리 정유 진격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 소송 리스크 털고 글로벌 탑3 진격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제 영상 21년 3월 네 번째 주 이제 첫 번째 거 폭스바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 선언 요런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LG하고 SK하고 글로벌 소송전을 벌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참조해 주시고요. 근데 그 소송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올 4월 달에 SK 측이 LG 쪽으로 합의금 2조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의가 된 거죠. 만약에 이 합의가 불발이 됐으면 SK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있었거든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어떤 기본적인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SK 배터리 너네들은 배터리 관련 부품을 수입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조지아 공장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된 거죠. 조지아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이든 측이 거부권 행사 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재판을 했는데 LG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SK에 조지아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 공장을 돌리려면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년간 수입 금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SK 측이 이 조지아 주지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대통령한테, 그때 바이든이죠, 재판의 판결을 거부하게끔 힘 좀 써줘라. 그래야 너네들이, 조지아 너네들의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조지아에 공정을 지으면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소비도 늘어나는 거고, 그럼 너네한테 좋은 거 아니니? 하면서 SK 측이 이쪽에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기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거고요. 또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국 업체 등 돌리기 회복 여부. 이게 뭐냐면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삼성 SDI도 있죠. 국내 배터리 3사. 얘네들이 해외 수출을 하는데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서. 몇 년이 됐거든요. 맨날 싸우니까 얘네한테 공급을 받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SK 측에서 공급을 받는 업체도 있을 건데, 지금같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면 SK 측은 조지아 공장을 못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는 배터리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받는 폭스바겐 요런 업체들은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는 또 자체 개발을 하든지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그래서 얘네가 자체 생산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폭스바겐만 그러겠냐? 다른 업체들도 보고 있으니까 한국 업체들 기술력은 좋고 다 좋은데 맨날 싸워. 저렇게 싸우니 불안한데? 우리 공급망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이 서서히 이제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한국 업체를 믿고 돌아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서 과연 이게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되고요. 어쨌든 LG 측은 2조 원의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중에서 뭐 1조는 현금으로 들어오고 뭐 1조는 뭐 기술 이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온 그 돈으로 R&D, 연구개발 또는 공장 증설의 기회를 얻는 거고, SK 측은 미국 시장의 선점 기회, 조지아 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 개 공장을 더 짓는다고 해요, SK는.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거를 미국에 많이 퍼뜨려야겠다.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성이죠. SK 측에서 미국에 많이 깔아놓는다면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바꿨다가 사고가 나면 타격이 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따라서 요거를 선점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SK는 미국 시장에 선점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또 다른 쟁점을 보자면 합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재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요. 그럼 미국이 얘네들을 LG하고 SK 너네들을 중재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자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이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선점 효과가 여기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선점을 하는 게 1등 업체로 올라서는 1등 국가가 되는 거니까 요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구도에서 전기차 시장 육성이 급하죠. 당연히 이거 선점하려면 빨리 해야 되니까. 또한 바이든이 대선 공약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이런 것을 미국 전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SK는 미국에 조지아 공장이 이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여기에 10년 수입 금지가 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바이든은 야 너네 둘이 잘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중재를 했던 거죠. 또한 미국 조지아 공장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그래서 SK 측이 아까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라. 10년 수입 금지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 그래서 LG하고 SK하고 합의를 하게끔 중재 역할을 잘 했다.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2020년에 1분기 얘는 1조 8천억 근 마이너스 2조가 났다는 거예요. 1분기 전망치가 3,700억이었는데 5,200억으로 뻥튀기가 된 거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석유 있죠, 석유 정제. 요거 기름 파는 거 하나 이제 배터리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큰 양대 축입니다. 그럼 얘도 잘 됐을 거고 얘도 잘 됐으니까 어쨌든 많이 올랐겠죠.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보면 배터리 부분이 매출이 5천억인데 전년 동기 2020년 1분기에 2,80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1년 만에 거의 더블 된 거죠. 배터리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1,700억 적자가 났어요. 올해 1분기에. 그런데 작년 1분기에는 더 적자가 심했던 건데 그 적자 폭을 많이 줄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올해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2020년 대비 2배가 넘었고 올해 끝까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손익 분기점 달성이 전망된다. 이제 이게 이 말뜻은 뭐냐면 내가 1,000억을 투자를 했으면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이 나온다는 거죠. 또이또이. 이게 손익 분기점이에요. 1,100억을 벌면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 100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적자였거든요. SK 배터리 부분이. 근데 작년에 1,767억으로 되게 많이 줄여놨고 올해는 이게 또이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석유 부분 이게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여기 정유 사업에서 업황이 회복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 3,700억을 훌쩍 넘은 5천억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자, 그럼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호재거리가 가득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합의 잘 됐고 실적이 날개 달고 있고 실적이 날개 다는데 뭐야? 정유 사업, 석유 쪽에서 업황 호조가 됐고 배터리 부분은 적자. 정유에서 벌은 거 돈을 까먹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벌 수 있다. 이런 호재성이 가득합니다. 자, 또한 포드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SK가 원래 폭스바겐 쪽에 배터리를 납품을 했는데 폭스바겐이 니네랑 안 해. 우리가 자체로 만들 거야 해서 날라갔어요. 그래서 SK가 우린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포드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총 6조짜리 합작 법인인데 5대5로 투자로 하기로. 그래서 서로 SK 3조, 포드 3조 해서 전기차 배터리 법인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그냥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하자 땅땅땅 한 것뿐이거든요. 이거 뒤집는다고 뭐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물론 신뢰는 잃을 수 있겠지만 이건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배터리, 셀, 모듈 생산하는 공장을 2곳 이상 설립하기로 얘기가 됐고요. 이 공장에서 2025년에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현재 조지아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22기가와트인데 합작 법인은 60기가와트 규모. 그럼 이거 거의 3배짜리. 그럼 엄청 큰 공장이란 거죠. 되기만 한다면 SK이노베이션 실적은 급상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 포드 측에서는 승합차 및 픽업 트럭의 주요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포드 하면 대체로 승용차 이런 거보다 SUV, 픽업 트럭 이런 큰 차들 있죠. 이런 쪽에 강점을 보이는 자동차 회사인데 얘네들을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은 얘네도 2030년까지 총 240기가와트 용량이 있어야 항상 팔리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맞추려면 요 정도 양은 확보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게 MOU라는 거 아직 법적 효력은 없고 하지만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조지아 공장이 갖고 있는 거의 3배의 규모의 엄청 큰 공장이 들어서는 거다. 요게 핵심이 되겠죠. 해외에다가 SK 측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6위로 점프했다는 거죠. 기존은 몇 위? 10위. 그 해외가 어디냐? 그러니까 헝가리, 중국, 유럽, 미국에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까지 140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확보 예정이다. 지금 현재는 요거만큼 있는 거예요.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이런 헝가리, 중국, 유럽, 미국의 공장 건설이 완료가 된다면 3위권까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누적 수주 규모가 1000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맞추려면 공장을 많이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 중국, 미국 이런 쪽에다가 전부 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현지에서 지어야 현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기가 좋겠죠. 빠르고 요런 이점이 있으니까. 또한 정유 사업 호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게 이쪽 석유 사업. 얘네에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번 거를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고 하는데 돈을 쓰다 보면 좀 더 이 공장 짓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공장을 또 많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주는 많이 해놨어. 그럼 공장 지어갖고 돌려서 빨리빨리 납품을 하면 이 SK이노베이션 측은 참 좋아지겠죠. 매출이나 뭐나. 지금까지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